111페이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올리면요. 독립이랑 종속이랑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립에 대해 설명드리면 PB 기분 A랑 PB 기분 A 여집합이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는 거는 A가 B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영향을 안 받고 그냥 PB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일어나는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독립이라고 하고 PB 기분 A랑 PB 기분 A 여집합이 같아야 되고 또한 여기 아스토릭 패샷인데 그냥 PB예요. PB.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PB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종속은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에 영향을 주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B에 영향을 줘서 또 확률이 다른 상태를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반대로 이렇게 써도 바로 종속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필기 좀 해두시고 여기 아스토릭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왔네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개의 흰 공과 2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사건은 A, 두 번째 공이 꺼낸 흰 공이 사건이 B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 경우. 그래서 자,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흰 공을 뽑죠? 근데 다시 집어넣을 경우 원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을 꺼낼 때.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A에서 흰 공을 뽑았어요. A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공이 흰 공이 사건이니까 A가 일어나서 흰 공을 뽑았어요. 근데 다시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낸 사건이 B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리고 A는 이미 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예요. 과거를 했기 때문에 이 확률을 다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5분의 3이 돼요. 자, 요거 볼게요. A가 흰 공을 안 꺼냈어요. 검은 공을 꺼냈어요, 이렇게.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랬죠. 다시 넣으면요, 다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 돼요. 그래서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똑같이 5분의 3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뭐 이전의 시행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게 뭐죠?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AB가 서로 독립인 경우예요. 자,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흰 공을 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다시 넣지 않으니까. 검은 공을 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주머니가. 그래서 A가 흰 공을 꺼냈다는 가정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4분의 2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A가 흰 공을 꺼내지 않았으면 검은 공을 꺼냈죠. 근데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흰 공을 꺼낸 확률은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를 때는 서로 종속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럴 때가 독립이고요. 이럴 때가 종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112페이지 이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거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이래요.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독립 여부 판단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다면 독립이고 같지 않다면 종속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 있는데요. 생략을 할게요. 일단 독립 여부 판단식을 요걸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요거를 외우십시오. 됐죠?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사건 A, 짝수인 사건을 A, 그리고 7 이상인 사건을 B,
사의 약수인 사건은 C라고 하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A, B가 서로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독립 여부 판단식을 쓰죠. 쓰고 나서 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는 어떻게 돼요? A는 짝수인 의이나 사건이죠. 1에서부터 8까지 짝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PA는 8분의 4. 7 이상의 수는 7, 8이니까 PB는 8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의 약수는 1, 2, 4죠. 1, 2, 4. 그래서 PC는 8분의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 교 B는 뭐예요? A 교 B는 짝수이면서 7 이상의 수는요. 짝수이면서 7 이상은 8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요게 교집합이 8분의 1 집어넣고요. PA 2분의 1 집어넣고 PB 4분의 1 집어넣었더니 두 개 같네요. 맞죠? 이러면 여기가 같으니 두 사건 AB는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랑 C랑 해볼게요. PA 교 C는요. A랑 C랑 교집합을 하면요. 2랑 4랑 겹치죠? 그래서 8분의 2가 되고요. PA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PC는 8분의 3이라고 그랬죠? 요거가 왼쪽이 4분의 1이고 이쪽이 뭐예요? 16분의 3이죠? 그래서 같지 않죠? 그러니까 AC는 서로 종속관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충학습인데요. 이게 이제 반성고에서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르고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볼게요.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래요. A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이랑도 독립이고요. 그리고 A 여집합이랑 B랑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 여집합끼리 독립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립이면 이렇게 다 독립이란 얘기예요. 물론 B랑 B 여집합은 독립이 아니라 배반 사건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라. 그 문제가 시험에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읽어볼게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AC랑 B랑 독립이다. 그리고 A랑 BC랑 독립이고 AC랑 BC랑도 독립이다. 됐죠?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두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것만 증명을 해볼게요. AC 교 B가 얘가 독립임을 증명을 하는 거죠. 독립여부 판단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C 교 B는요. 이거는 차집합이고 공식 아시나요? B 차집합 A는 B 교 AC죠. 그리고 B의 차집합 A 교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A를 차집합을 해버리면 바로 뭐예요? B 집합 요거가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B 차집합 A는 요건데요. 요건데 이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 중에서 요 B 차집합 A 교 B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 A 여집합 B 교집합은요. A 여집합 교집합 B는요. 얘를 순서로 바꿔요. 그래서 B 교집합 A 여집합이 돼요. 됐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만드니까 B 차집합 A가 얘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B 차집합 A는 PB에다가 P A 교 B, PB에다가 A 교 B 요거를 덜어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B가 독립이니 어떻게 돼요? PA, PB가 되죠. 독립이란 가정을 했잖아요. 가정을 했으니 요거 PB로 인수분해를 하면 PB가 되고 얘는요. 1-PA는 PC가 돼요. 그러면 PB, PC가 되죠. 아하, 독립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차집합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를 독립 여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증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A 여집합,
PB 이렇게. 근데 A 여집합, 교집합 B는요,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맞죠? 이 순서를 바꾸면 이 B 차집합 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가도 돼요. 그리고 이 B 차집합 A는 B에서 A 교 B를 뺀다는 거죠. B에서 A 교 B 교집합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남은 B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A 교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B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얘가 A의 여집합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오고 위에를 순서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증명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필기 못하실 분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추가로 해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114페이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비교예요. 자, 배반사건이랑 독립사건이 헷갈려요. 배반사건은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예요. 그래서 배에서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요. A교 B가 공집합이고 배반사건은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 개가 있으면요. A가 일어나면 BC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C가 일어나지 않고 C가 일어나면 AB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게 배반사건이고요. 배반사건은 A교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서로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 합사건의 경우에는 PA 더하기 PB의 P-PA교 B잖아요. 곱법칙에 의해서, 아니 합법칙에 의해서 합법칙은 배반사건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이니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가 돼요. 그래서 합법칙 성질을 갖는 거죠. 됐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독립사건은 여기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 안 돼 있다고 이제 개념 원리에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리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 부분이 존재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써놓으십시오.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인데요. PA교 B가 되죠. 얘가 존재한다니까요. 존재하는데 AB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독립사건이니까 얘가 뭐예요? PA, P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얘는 없다. 이렇게 원래는 없는데 써줘야지 구별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요거를 외우세요. 됐죠? 밑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바짝 올릴게요. 바짝. 됐죠?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면 좋았는데, 되겠네요. 겨우 되겠네요. 결론 되네요. 됐죠? 자, 봅시다. PA랑 PB가 0보다 커요. PA랑 PB가 0보다 커요. 두 사건 AB에서 1번 AB가 배반사건이면 AB는 족속사건이다. 이거를 증명을 할게요. 자, AB 독립 여부 판단식을 써요. PA교 B는 PA, PB예요. AB가 배반사건이면요. A교 B가 뭐예요? A교 B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리고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크다 그랬죠. 이게 가정이에요. 배반사건까지 가정이니까.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크면 같을 수 없죠. 같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종속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옵니다. 되셨죠? 그리고 AB가 독립이면 똑같이 독립 여부 판단식을 써요. 독립이라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같으니 절대 A교 B는 뭐예요? 0이 될 수가 없죠. 공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0도 될 수가 없죠. 공집합이 안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고 같대잖아요. 그러면 얘는 0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 공집합이 안 되고 절대 P가 0이 안 돼요. 얘가 0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A교 B가 0이 안 된다는 거는 배반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화살표에서 쭉 올라가서 배반사건 아니라고 필기를 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번. AB가 배반 사건이면 AB는 종속 사건이에요. 이거 증명할게요. 독립요구 판단식을 써요. 그리고 가정이 PA랑 PB가 0보다 커요. 그리고 AB가 배반 사건이니까 얘가 0이에요. 이 A교 B는 공집합이고요. 0이고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독립요구 판단식을 또 쓰고 AB가 독립이래요. 그럼 같대요. 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요?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개념 읽기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0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06번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니 눈이 나올 사건 A, 3의 눈이 나올 사건 B, 2 또는 5가 나올 사건이 C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A는 1, 3, 5, B는 1, 2, 3, C는 2, 5가 돼요. A,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냐 이렇게 보면 독립 여부 판단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A교 B 쓰면요. 1, 3이잖아요. 1, 3이라서 이거는 뭐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몇이에요? 전체가 주사위이죠. 그래서 전체가 6분의 요 두 개니까 2가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A는 1, 3, 5죠. 그러면 6분의 3이죠. B는요, 1, 2, 3이죠. 마찬가지로 6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고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거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확인 체크 148번 설명을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은 A,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은 B. 그리고 3번 중에서 2번만 연속해서 앞면이 나온 사건 C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헤드 앤 테일이에요. 헤드는 뭐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핫그림이 있는 게 헤드예요. 그리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게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을 구하라. 그러면 앞면이 나온 사건이 이거죠. 첫 번째 이거. 맞죠? 이 4개예요. 4개.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은요. 여기 2개랑 여기 2개 이렇게 돼요. 3번 중에서 2번 연속해서 앞면이 나온 사건은 두 번만이네요. 만. 그러니까요. 2번만 연속. 여기죠. 요거 하나. 그리고 뭐예요? 여기. 됐죠? 그렇게만 있네요. 다른 건 없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요구를 판단식을 써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요. 됐죠? 필수예제 07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7번은 조금 얘네가 솔브 1 있고 솔브 2가 있는데요. 솔브 1을 좀 너무 어렵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솔브 1도 설명드리고 솔브 2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해요.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묶어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 되고 이거는 1-A 합집합 B가 돼요. 됐죠?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6분의 5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B교 A 여집합이면요. B교 A 여집합이면 B 차집합 A가 되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B 차집합 A는 이게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어디다 적어드리죠? 여기다 아스테릭 해서 A 차집합 B는요. A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A라 그러면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게 A죠. 이게 B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요. 차집합을 해요. 됐죠? A 차집합 B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A 합집합 B에서 B를 드러내요. 됐죠? 이 전체에서 B를 드러내면 A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요. 이게 차집합의 4가지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꿔요. 그러면 B 차집합 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에서 B 차집합 A니까 합집합에서 A를 드러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구한 합집합이 6분의 5를 대입해서 PA를 구해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이라고 하니 PA 교 B가 PA PB가 되고 PA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PB가 되고 합집합이 여기가 6분의 5인데 PA고 PB고 이 교집합이 여기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PB가 되죠. 그래서 PB를 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솔브2를 권장을 합니다. 이거를 권장합니다. 자, 솔브2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자, AB가 독립이면요. 얘네끼리도 독립이고 얘네끼리도 독립이에요. 그래서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 여집합이니까 1-PA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해요. 1-A, B, 2분의 1 이렇게 한식 만들어내고요. 얘가 독립이니까 또 이렇게 써요. 독립이니까. 그리고 1-PA, 1-PB 이렇게 해요. 그래서 PA를 A로 치환하고 PB를 B로 치환해서 이렇게 식을 또 세워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1-A는 뭐요? 2B분의 1이죠? 그래서 1-A를 2B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됐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맞죠? 1-A는 2B분의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집어넣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2B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1-B가 돼요. 이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겠네요. 요거는 뭐요? 2B분의 1은 1-B니까 얘는 이렇게 넘긴 거네요. 자, 그것보다는 요 방법보다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더 편하네요. 자, 봐요. 1-A는 2B분의 1이죠. 그래서 1-A를 2B분의 2로 교체해서 이렇게 해서 B를 계산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요 1-B를 이쪽으로 밑으로 던져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1-A는 2B분의 1 있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여기 확인 체크 149, 150, 151번 다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이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08번 설명할게요. 어느 시험에 가불이 합격 확률이 4분의 3, 3분의 1이래요.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각각 을이 합격 확률은 서로 독립이죠. 그래서 잠깐씩 보시면 독립이에요. 그래서 갑이 모두 합격할 확률이니까 PA 교 B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죠. 두 개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갑이 합격하고 을이 불합격한 건데요. 그러면 합격이랑 불합격한 것도 독립이에요. 그래서 갑이 합격하고 을이 불합격하는 거죠. 4분의 3, 1-3분의 1. 갑을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러면요. 둘 다 합격할 수 있고 한 명이 합격하고 갑이 합격하고 을이 합격할 수 있죠. 이 계산이 번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불합격 확률을 해서 전체에서 빼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불합격 확률도 이것도 독립이에요. 그래서 1-4분의 3, 1-3분의 1을 계산을 하면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1에서 6분의 1을 빼주면 답이 6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